안녕하세요, 창업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시 발행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및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위험을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증권신고서라고 부르며 공모 일정, 사업 내용, 투자 위험 등 공모에 관한 사항과 재무사항, 주요 주주, 임직원 현황 등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창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시 의무에 면제가 되는 증권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시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창업자는 크라우드 펀딩 모집 이전에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 발행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증권 발행 한도는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약의 권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후 공사무 및 공시 의무의 기준, 크라우드 펀딩 발행에 대한 특례 및 발행 한도, 발행 한도 계산 사례, 발행 한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순서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 발행의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에게 증권 청약을 권유했는지, 즉 청약 권유 대상자의 수는 증권 발행이 공모인지 사모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증권 발행 건이 공시 의무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청약 권유 대상자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 참석자가 100명이 넘는 투자 설명회에서 청약을 권유했다면 청약 권유 대상자는 100명이 넘을 것입니다. 10명이 모인 소규모 자리에서 청약을 권유했다면 청약 권유 대상자 수는 10명이 되겠죠.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가 및 연구자는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권유를 받았더라도 청약 권유 대상자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명을 상대로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그중 1명은 전문가, 또 다른 2명은 연구자에 해당한다면 청약 권유 대상자는 3명을 제외한 7명으로 계산됩니다. 청약의 권유와 그 대상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증권 발행의 공모, 사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공시 의무에 적용받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발행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 발행하는 방법을 뜻하며 보통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에 의해 공시 의무가 필수 적용됩니다. 사모 발행이란 발행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 유가증권을 인수토록 하여 발행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보통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권유 대상자를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더라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권유 대상자 합산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난 6개월 내에 사모 발행한 적이 있고 과거 발행 내역 및 신규 발행 내역의 청약 권유 대상자를 모두 합하여 50명 이상이 된다면 신규 발행건은 공모로 판단하며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 사채,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등 채권은 모두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분류되나 주식의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분류가 다릅니다. 전환 우선주 및 전환 상환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증권이므로 보통주와 같은 증권으로 분류되며 그 외에 우선주 및 상환 우선주는 각각 다른 종류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행 이후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매 제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발행건을 공모로 간주하여 간주 모집이라고 부르며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발행건이 사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매 제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주식이 이전에 공모된 실적이 있는 경우, 채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매 제한 조치란 증권을 예탁 결제원에 보호 예수하여 계좌 대체를 제한하거나 채권 발행 당시부터 권면 분할을 금지하거나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관련 주식이 공모된 실적이 있는 경우 1년 동안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뜻합니다. 종합해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세 가지 공시의무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그에 반하여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호 발행의 경우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 증권 발행이니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공모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최대 30억 원의 발행 한도 내에서 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발행 한도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발행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년간 크라우드 펀딩 모집을 통해 발행한 내역을 30억 원에서 차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는 앞서 살펴본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공모 및 간주 모집 발행 내역을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개월간 3호 발행 내역 중 청약 권유 대상자 수 합산 5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발행 내역의 총 합계 또한 차감합니다. 다만 그중 상환된 채무증권 금액은 보건됩니다. 채무증권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A라는 회사가 아래와 같이 증권을 발행했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어느 금액만큼 발행이 가능할까요? 먼저 1번은 상호 발행 내역이므로 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과 3번은 모두 공모로 발행한 내역으로서 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공모로 발행한 금액 12억을 30억 원에서 차감하여 18억 원을 한도로 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채권은 6억을 발행한 바 있어 9억까지만 발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권을 발행한 B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얼만큼 증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1번 발행 내역은 공모이므로 발행 한도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2번 발행 내역의 경우에는 동일한 보통주의 공모 발행 실적이 있어 전매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사모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간주 모집에 해당되어 발행 한도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3번과 같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공모된 실적이 있다면 전환권 행사 금지를 포함한 전매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사모로 인정됩니다. 3번 발행 내역은 권리 행사 금지 및 전매 제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므로 사모로 인정되어 발행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30억 원에서 1번과 2번의 총 발행 금액 13억 원을 차감하여 B사는 17억까지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중 채권으로는 15억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연간 발행 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의 경우 이전 공모 실적이 없다면 전매 제한 조치가 없어도 3호로 인정되나 채권의 경우에는 50매 이상으로 전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면 분할 금지 또는 보호 예수의 전매 제한 조치를 해야만 3호로 인정된다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주어진 발행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모와 같이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할 의무가 따른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발행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을 앞둔 창업자분들이 발행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발행 한도 확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행 한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제공한 발행인의 과거 발행 내역을 토대로 발행 한도를 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계산된 발행 한도는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행 한도 계산을 위해 발행인은 발행인만 알 수 있는 3호 발행 내역, 전매 제한 조치 여부 및 청약 권유 대상자 수 등의 정보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에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는 발행인이 제공한 체크리스트와 직접 확인한 발행 내역을 종합하여 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산된 발행 한도를 통해 발행 한도 준수 여부 및 크라우드 펀딩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 한도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3호의 기준 및 발행 한도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등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창업자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